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애용하는 자전거 첼로 케인 마크 3, 이 자전거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주로 어필 위주로 갈 때 가장 많이 타는 자전거입니다. 이번에 영남 알프스 쪽에 다녀왔는데요. 네, 뭐 풀코스는 가지는 않았고요. 에덴밸리하고 밀양댐으로 해서 감물리 어필을 다녀왔습니다. 어필이 많은 데 갈 때는 저는 무조건 이 첼로 케인을 타고 다녀오고요. 제가 이 자전거를 탄 지도 벌써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어, 이 앞전에도 첼로 케인을 탔고요. 그것도 거의 5년을 탔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합 첼로 케인만 10년을 탔네요. 사실 뭐 제가 첼로 대리점을 하니까 홍보 차원에서도 사실 타는 부분도 있고요. 제가 이 첼로 케인을 타면서 뭐 저는 사실 좀 많이 만족을 했습니다. 이 제품이 가격대는 200만 원대 가격대였어요. 카본 바디에 풀 울테그라 버전이었는데 옛날 버전이죠. 림브레이크 버전. 예, 저는 뭐 디스크 브레이크는 뭐 그다지 뭐 쓰고 싶지는 않아서 저는 아직은 제 로드 바이크는 예, 림 브레이크 버전이 대부분입니다. 디스크 버전도 탔었는데 예, 그거는 뭐 또 중고로 예, 뭐 작년에 좀 타다가 예, 판매를 좀 했고요. 네, 저는 그냥 림 브레이크가 좀 편합니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업다운이 심한 곳에서 저희가 이 자전거를 타보면 디스크 브레이크는 패드가 금방 다 날아갑니다. 아마 영남 알프스 그랑폰도 정도 되는 코스를 가면 아마 다녀오시면 브레이크 패드를 디스크 브레이크는 바꿔야 될 겁니다. 저는 사실 디스크 패드 림 브레이크는 글쎄요, 이 교체를 한 2, 3년에 한번 할까요? 네, 거의 림 브레이크는 패드 교환을 그렇게 심하게 하진 않습니다. 그게 반해서 디스크 브레이크는 패드 교환이 좀 잦더라고요. 예, 그런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첼로 케인의 세팅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우선 스프라켓은 32T입니다. 11에 32T 11단 버전이고요. 이걸로 에덴밸리나 베네고개는 상당히 좀 힘듭니다. 원래는 그런 데 갈 때는 34T 스프라켓으로 교체를 하는데 이번에 다녀올 때는 그냥 귀찮아서 32T로 갔었는데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크랭크는 예, 큐링으로 제가 좀 업그레이드를 좀 했고요. 예, 저는 업터는 보통은 52T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내리막에서 시원하게 밟을 수 있어서 52T를 쓰고요. 이너는 34T로 예, 무조건 개조를 합니다. 예, 뭐 어떻게 보면 시마노 조합에서는 맞지 않는 조합인데 불편하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써도 예, 변속에 큰 트러블이 없어서 저는 뭐 이렇게 잘 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펌프는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에어 펌프, 뭐 전기 펌프 저는 뭐 제가 구닥다리라서 뭐 이걸 들고 다니는 건 아니고요. 좀 힘은 들지만 펑크라는 게 라이딩을 나가 보면 한 번이 날 수도 있지만은 이게 세네 번 날 수도 있더라고요. 그때는 좀 불안해집니다. 에어 펌프나 전기 펌프는. 근데 에어 우리가 손으로 막 밀어서 넣는 거는 빵꾸가 뭐 10번이 나더라도 예,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샵을 하기 때문에 라이딩을 나가면 응급 처리를 좀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펌프를 항상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타는 이 첼로 케인의 가장 큰 특징은 가변 시퍼스트예요. 네, 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안장 위치를 좀 변화를 시켜서 다리의 자극을 좀 풀어줍니다. 네, 특히 또 오르막 갈 때는 바짝 올리고요. 내리막 갈 때는 바짝 내립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업다운에 너무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예, 이번에도 이 땀이 참 많이 이게 묻었네요. 땀을 줄줄줄 이번에도 흘렸거든요. 저는 예전에 노출형 핸드폰 거치대를 썼는데 그 땀을 많이 흘리다 보니까 이 땀에 핸드폰이 젖어가지고 핸드폰이 사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일을 겪고 나서는 저는 무조건 이렇게 가방으로 된 예, 핸드폰 거치대를 사용을 하고요. 제가 라이딩을 나가면 뭐 이렇게 좀 많이 가져가야 되다 보니까 저는 핸드폰을
저지 뒷주머니에 넣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 땀이 차니까 좀 핸드폰도 젖어서 그것도 좀 불편하고요. 그리고 또 라이딩 중에 전화가 오면 예, 확인을 좀 해야 됩니다. 네, 제가 항상 핸드폰으로 업무를 보는 일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네, 이렇게 화면이 보이게끔 해서 예, 전화를 뭐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을 좀 하는 용도로 예, 아주 잘 쓰고 있고요. 그리고 요 안에 공구라든가 튜브를 또 핸드폰을 놓고도 더 놓을 수가 있어서 예, 정말 잘 쓰고 있는 핸드폰 가방입니다. 제가 써본 중에서 가장 예, 훌륭한 핸드폰 가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요 거치대는 물통 게이지죠. 물통 거치대입니다. 이 거치대 참 유용합니다. 제가 이 자전거 사이즈가 44 사이즈다 보니까 예, 이쪽에는 물통을 걸 수 있는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라이딩을 하는데 어떤 여성분이 이렇게 하신 다음에 물통을 여기다 꽂고 라이딩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시냐고 여쭤보니까 자기가 손을 떼고 물통을 빼서 이렇게 마시는 게 안 된다고 여기다가 물통을 꽂아 놓으시고요. 여기다 빨대를 이렇게 딱 꽂아서 그냥 라이딩 중에 빨아서 드시더라고요. 아,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좋은 예,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뭐 지금은 물통은 뭐 굳이 여기 꽂아 쓸 이유는 없고 제가 공구 가방을 좀 하나를 더 꽂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꽂아서 예, 사용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 예, 장착한 예, 360도 360도 카메라 예, 이렇게 거치해서 예, 촬영을 좀 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리고 핸들바는 제가 어필 위주로 세팅을 하다 보니까요 사이즈가 440mm 핸들바 사이즈를 쓰고 있습니다. 네. 어필해서 뭐 안정감 있고요. 댄싱 칠 때도 굉장히 좋고 다운할 때 핸들바가 넓으니까 굉장히 뭐랄까요 좀 더 안정감 있고 그리고 노면에서 그 장애물을 앞바퀴로 쳤을 때 탄탄하게 지지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업다운 위주로 가는 이 케인에는 뭐 제가 좀 키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440mm 핸들바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휠셋은 알카본 휠셋이고요. 예, 비전에서 나온 건데 벌써 10년째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알카본 휠이 너무 좋아서 예, 뭐 다른 것도 뭐 사실 써봤지만은 뭐 가장 제 마음에 드는 이 힐셋이 이 비전의 알카본 힐셋이네요. 예, 10년째 쓰고 있습니다. 네, 제가 공구통을 열어보면 이렇게 네 본드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빵꾸 패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공구가 있죠. 저는 이 공구는 체인 툴이 있는 공구를 선호하는데 예, 체인 툴 요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라이딩 가서 빵꾸가 나서 네, 예, 한번 썼네요. 네, 예, 빵꾸 썼고요. 그리고 이렇게 체인이 끊어졌을 때 대비해서 체인 연결 핀을 가지고 다닙니다. 11단용 그리고 12단용. 요즘 손님들이 12단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12단용 하고요. 그리고 11단용 예,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보자 주걱이 있고요. 예, 그리고 육각 렌치 또 예, 이게 멀티 공구로 썼을 때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네, 이렇게 예, 좀 낱개로 된 걸 또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이 핸드폰 가방 안에는 이렇게 예, 역시 튜브를 하나 더 네, 넣고 다니고 있습니다. 라이딩을 이번에 갔을 때도 빵꾸가 나서 하나는 갈았고요. 네, 그리고 하나 갈고 나니까 또 하나가 더 있으니까 좀 마음이 좀 넉넉하니 안정감이 듭니다. 근데 또 빵꾸가 나면 이걸 또 갈아야 되겠죠. 근데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사실은 빵꾸 패치, 예, 아까 보신 빵꾸 패치를 항상 본드랑 패치를 공구통에 이렇게 넣어서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가벼운 튜브 이것도 좀 가끔은 쓰는데 이 튜브는 사실은 좀 빵꾸가 너무 잘 나고요. 또 빵꾸가 나면 얘는 빵꾸 패치로 어떻게 대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빵꾸 나면 그냥 일회용으로 쓰고 버려야 되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것도 하나 들고 다니지만은 아까 보신 고무 튜브도 이렇게 하나 가지고 다닙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무게가 가벼우니까 뭐 두세 개를 가지고 다녀도 좀 무게감이 확실히 없어서 좋긴 좋은데 예, 저는 요거 하나 그리고 고무 튜브 하나 이렇게 항상 두 개를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라이딩을 에덴밸리를 다녀오고 나서 안장을 바꿨습니다. 제가 그전에는
뭐 이 안장을 좀 썼고요. 근데 이 안장을 쓰다 보니까 어필 갔을 때 안장 앞으로 나오면 이 엉덩이가 요 평평한 부분에 또 올라타서 고각 어필해서 조금 편안하게 라이딩은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엉덩이 그 끝에 앉았을 때 앞으로 나오는 위치가 여기는 요만큼밖에 안 되고요. 이거는 또 요만큼 조금 더 나옵니다. 한 2cm 정도. 근데 오르막에서 이 차이가 좀 상당히 저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고각으로 갈 때는 완전 고각이죠. 네, 이너 걸고 뒤에 1단을 걸어도 뻑뻑해서 힘으로 밟아야 될 때는 정말 요게 좀 더 앞으로 엉덩이가 나갔으면 하는 이런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예, 저는 저만의 또 라이딩 스타일이 있다 보니까 뭐 다른 분들과 좀 많이 다르죠. 다른 분들은 저 고각일수록 좀 엉덩이 뒤로 빼서 뒷근육으로 많이 쓰신다는데, 저는 좀 반대로 앞으로 좀 많이 나가는 경향이 있고요. 또 앞근육을 좀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뭐 저희 뭐 개인적인 라이딩 스타일이긴 한데,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워서 사실 이 한 장을 좀 잘 쓰다가 이 안장으로 이번에 바꿨습니다. 뭐 아는 게 병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 라이딩 갔다 오면 뭐 또 생각이 이게 아닌가 이건가 싶은 또 생각이 들어서 제일 많이 만지는 게 안장입니다. 이번엔 이 안장은 제가 선택을 한 이유는 사실 이 안장이 이 레일에 걸었을 때 상당히 좀 앞으로 나가게 되는 안장이고요. 그리고 좋은 부분이 앞에가 살짝 꼬그라져 있어가지고요. 요 끝에 올라탔을 때 엉덩이가 좀 편안합니다. 그래서 이 안장은 사실 제가 산에 싱글 갈 때도 이 안장을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요 끝에 올라탔을 때 너무 편안하고 살짝 꼬부라진 이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샵을 하면서 제가 로드 바이크는 뭐 웬만한 건 다 타봤네요. 요즘 뭐 최신 버전 AX 버전, 무선 변속 버전,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 버전, 그리고 뭐 휠셋도 카본 휠셋, 뭐 젠티스 휠셋이라든가, 그리고 뭐 비전 휠셋 카본도 타봤고요. 그리고 캄파 보라 울트라 휠셋도 써보고요. 뭐 이래저래 다 써보고, 자전거도 뭐 캐논델 제가 대리점도 하다 보니까 캐논델 최상급 하이모드 버전도 탔었고요. 뭐 다 탔는데 저는 이상하게 이 첼로 케인이 제일 탈 때 마음도 편하고요. 그리고 또 어디 라이딩 가면 좀 뭐랄까 자유로운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왠지 좀 상급 최상급 버전의 자전거를 타고 나가면 좀 어깨에 힘도 좀 들어가고 좀 간지도 좀 나긴 나는데, 마음은 좀 한편은 좀 불편하더라고요. 왠지 모르지만. 근데 저는 항상 이 첼로 케인을 탈 때 늘 좀 즐거웠고요. 좀 자유로운 느낌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가장 애용하는 자전거입니다. 단점은 세팅이 좀 어필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요. 평지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안 나갑니다. 크랭크 암까지 제가 키는 작은데 172.5mm로 세팅을 좀 해놨고요. 그러다 보니까 평지는 좀 많이 힘듭니다. 그 외에는 어필에서는 정말 정말 좋고요. 다운에서는 한없이 더 좋죠. 다운이 정말 즐거운 그런 자전거입니다.